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요즘 안 좋은 소식만 계속해서 쏟아졌었는데 간만에 정말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봉화 광산에서 매몰 사고로 갇혔던 광부 두 분이 정말 다행히도 무사 생還하신 겁니다. 직접 걸어 나오실 만큼 걱정했던 것보다 건강 상태가 양호해서 더더욱 다행이었고요. 그곳 지형을 잘 알고 계시던 작업반장이 비닐과 마른 나무 등을 모아 사다리를 타고 70도 아래 지점으로 내려갔고, 비닐을 둘러 추위를 막고 비닐막스 안에서 마른 나무로 모닥불을 피워 체온을 유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 믹스를 조금씩 먹으며 허기를 달래다 떨어지는 물방울을 마시며 열흘이나 버텨내신 거고요. 고립 열흘째 체념 상태에 빠졌지만 그 순간 극적으로 구조대를 만나 봉화의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모두의 염원과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일이다. 긴 시간 이겨내주셔서 참으로 고맙다. 그리고 구조작업에 힘을 쏟아주신 소방당국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참고로 약 일주일 전 당국은 국민 생명을 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실종자 한 분의 동생께서 도와달라고 직접 전화를 주셨다는 얘기도 공개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못 믿어온 상황입니까? 그러니 오죽하면 저한테까지 하소연하셨을까 싶어 가슴이 아렸다는 거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큼 중요한 건 없다. 그래서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 이런 요구를 했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은 아직까지도 책임 떠넘기에 급급한 게 현실이죠. 정말 심각한 건 윤석열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충격적인 모습들입니다. 김은혜 씨 논란이 불거졌는데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니 웃음기를 띠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소름이 끼친다. 지금 웃고 있는 거냐? 아나운서 시절 저런 인간을 통해 세상 소식을 들었다니 참 비참하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한덕수 총리도 정말 뻔뻔하고 염치 없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사고란 표현 쓴 적 없다. 논란이 되니까 저렇게 어설픈 해명을 했는데 말도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뒷 배경에도 떡하니 사고라고 표현했던 내용이 박제가 돼 있고요. MBC에서 지금 조목조목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상케이 신문 이런 데선 해외 언론의 비판이 상상을 초월해 강해지고 있다. 정부 당국은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사고로 지부하고 있다. 하지만 증거가 드러났다. CNN에서도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이외로도 AP통신, 로이터, 블룸버그 등 외신에서 일제히 윤석열 정부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한덕수 총리를 향해 뻔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그리고 참사로 인식했다면 외신 기자회견에서 웃고 농담할 수 있었겠냐? 이 장면을 기억하는데 김은혜 씨든 한덕수 씨든 저런 인간들이 고위공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숨이 막힐 따름입니다. 게다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이게 행안부 장관이 할 소리입니까?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상민 장관은 오후 11시 20분 첫 보고를 받았다 하는데 11시 1분에 보고를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보다 19분 늦게 상황을 파악했다. 물론 이것도 이런저런 말이 많지만 뭐로 보더라도 국가 재난 시스템이 붕괴됐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증명 못하고 있고 이상민 장관은 경찰청 지휘체계 변화를 저렇게 자랑스럽게 떠들었는데 그럼 본인은 뭐냐 이거죠. 이러니 유가족분들은 윤석열, 이상민 이들의 조화를 치워라 그러면서 항의를 하고 나섰습니다. 당연한 반응 아닐까요? 이외로도 오세훈 서울시장 등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정작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고 있고 오히려 유족분들이 경찰에 끌려나가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상황 맞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정신 나간 사회다. 이런 지적까지도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이걸 영화로 만든다 하더라도 너무 말도 안 되는 막장이라고 지적받아 마땅한데 이게 지금 2022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게 정말 참담할 따름이고요. 이상민 장관을 진작부터 강하게 지적했던 유승민 전 의원을 여기저기서 때려대더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도 지금 싹 바뀐 상황이죠. 안철수 의원은 물론이고 홍준표 시장 그리고 당 초선, 재선 그리고 관계자들은 민심이 싸늘해지니 부랴부랴 태세 전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와중에 친윤계 인사들은 입을 조용히 다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덕수 총리부터 이상민, 오세훈, 윤희근, 박희영 구청장 등 전부 다 책임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고요. 안철수도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인간이다. 그나저나 안철수 의원의 손가락은 무사합니까?
참고로 경찰청장은 지방 체류 중에 이태원 참사를 인지 못하고 잠들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상황 담당관이 2차례 연락했지만 문자와 전화를 받지 못하고 잠을 잤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시 14분 비로소 상황을 보고받고 2시간 16분이 지난 뒤에야 새벽 2시 반 경찰청에서 지휘부 회의를 주재했다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 11시 1분, 이상민 장관 11시 20분,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보다 뒤라고 볼 수 있는데 도대체 내부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전부 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황당한 건 윤희근 경찰청장이 모든 책임을 현장으로 떠넘기려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만 살면 된다 뭐 이런 겁니까? 실제로 경찰청에 거짓말도 드러났는데요. 쉽게 말해 용산서에선 매년 이태원 할로윈 축제에 교통기동대나 일반 기동대를 지원받아 이태원 거리에 배치했었다고 합니다. 경찰청이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거고요. 이렇게 안전은 뒷전으로 내팽개쳐놓고 시민들을 사찰하니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규모 추모 대회를 예고한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소식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당에선 민생을 계속 챙기고 있다는 것도 절대로 잊어선 안 됩니다. 부자 감세를 막아 5조를 확보하겠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예산안에 제동을 걸어 5조를 확보하고 10대 민생사업에 투입하는 방침을 세웠단 거고요. 이러니 많은 시민들은 어느 쪽이 정부 여당이고 어느 쪽이 야당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거대 야당의 힘을 보여줘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힘,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제대로 써주길 바란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